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시장이 미국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 표현을 좀 넘어서서 급락까지 이어지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붙기는 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 미국의 맞불 관세, 무역 보복 해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중국에서 미국 상대로, 미국 대상으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복한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미중 갈등 그때도 똑같았죠. 중국이 먼저 미국을 건드리진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얘네 어차피 대화 안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좀 관세 부과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계속 서로 하면서 1기 때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됐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제 4월 9일 상호 관세를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고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어제 밤중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4%에는 34%로 맞불 두겠다. 중국, 미국산 이제 물품들에 대해서 맞불 관세, 무역 보복 이런 것들을 좀 했고 그거 플러스 미국 기업이랑 광물 자원에 대해서 여러 제재, 즉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이게 발표가 나오고 요때 이 발표 나오고서 밤중에 미국 선물이 일단 한 4.5%까지 제가 기억하는 게 4%좀 넘었었어요. 4.5%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고 있고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던 부분이라 이제 이게 좀 밑꼬리를 쫄쫄쫄 달면서 한 2.5% 정도까지 2% 후반대까지 좀 끌고 올라왔었거든요. 요때까지 끌고 올라와서 요거 안 그래도 제가 전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음봉 하나 있고 오늘까지 음봉 2음봉으로 좀 길게 이어지면 전 종가 베팅 엄청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위치인데 요 자리였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더 음봉으로 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RSI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금 키움이 아침 10시 좀 넘어서 10시 반쯤인데 점검에 들어갔네요. 어제 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좀 크리티컬했죠. 키움 증권사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점검을 뭐 일요일 8시까지 한다고는 하던데 잘 고쳐줬으면 하고 증권사를 좀 대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키움이 기능은 제일 좋아가지고 네, 이건 좀 잡설이었고 해서 여기서 한번 더 밀었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지수가 꽤나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나스닥이 5.8%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물 구간에서는 이제 분명히 좀 4.5에서 2.5까지 관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뭐 중국이 꽤 세게 내세우면서 규제까지 이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하락을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관세 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 시장에서 이런 느낌으로 돌리다가 뒤에 파월이 이제 12시 넘어서 올라왔죠. 근데 이제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요거 예상보다 좀 너무 높다. 뭐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부분 이게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부분이죠. 관세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저도 한 10%대 15% 생각을 했는데 25%막 이렇게 때려버리고 전 세계 전방위적으로 왔다가 관세가 생각보다 강하고 범위도 넓고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높고 이런 게 이제 인플레의 영향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고물가 저성장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월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발 경제 충격, 뭐 경제 침체, 경계 침체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하락을 마무리 지었는데 자 어제 이제 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은 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늘 뭐 4월 10일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 추가 관세 하고서 자연스럽게 세계무역기구 제소 이 조치랑 함께 뭐 히토류랑 이것저것 중국에서 이제 아이템으로 쓰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해서 군수용이랑 민간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금지 그리고서 드론 제조업체 포함해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추가
그 다음에 히토류 종류들처럼 사마륨, 가돌리늄, 테브륨 등 히토류 광물 7종에 대해서 대미 수출 통제 조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트럼프발 관세를 통해서 세계 경제 좀 출렁거리는 게 이제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엄청 조금 괴롭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지수 좀 턴을 시킬 거다. 지수 턴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입장인데 기회장이 저는 조금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월요일날 좀 가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해외 지수 대비해서 엄청 준수하게 좀 버티기는 했었죠. 우리나라가 해가지고 저점 이탈하면은 바로 턴시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서 저점 이탈하고서 좀 바로 또 턴시키고 즉 미국이 막 이제 5% 밀려? 4% 밀려? 그러면 작년이었으면 우리나라 뭐 한 7%, 8% 이상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하락인데 2% 개파락하고 보합까지 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세계 뭐 글로벌 경제에다 뭐 영향을 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탄핵 선고라는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이벤트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거 감안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미국 대비해서 세요. 미국 시황 대비해서는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엄청 선방을 했던 모습인데 미국이 일단은 오늘 또 크게 밀렸다 보니까 해가지고 월요일 좀 하락을 생각을 해두기는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 개인 생각인데 뭐 예전에 그런 내용이 돌기는 했어요. 트럼프가 리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세계 그 금리 인하를 리세션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처음에 리세션 얘기 나왔을 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 생각 뭐 설마 하겠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액션 취하는 거 보면은 좀 그럴 법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진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내가 노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뭐 트럼프 정치 말고 금리 내려라 해가지고 그 연준에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전략적으로 갖다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잡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심화가 될 것이냐, 계속 심화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증시 저 정도의 미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면 사실, 뭐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막 이런 식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진짜, 아시잖아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는 뭐 세상의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고 미국이 한 대 맞아? 그럼 우리는 한 두세 대 맞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증시여가지고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정말 강했던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 구간이 작년 8월 5일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딩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던 시즌 우리나라 지수 그때 이제 코스닥 한 마이너스 13%인가 14%좀 밀렸던 지금 제가 이거 키움 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키움이 점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 13% 14%좀 밀렸던 그 구간 저점까지 왔어요. 엄청 세게 밀린 거거든요. 이거 엄청 세게 밀렸어요. 특히 미국이 이틀 연속 해가지고 이틀 만에 11%인가 10% 넘어간 하락이 코로나 2020년 때 이제 코로나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갔다가 이틀 만에 이제 뭐 10% 넘는 하락, 11%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밀린 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에요. 즉 코로나 때는 뭐 시장, 뭐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진짜 기업이 이거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강한 거죠. 그 코로나는 예상 못했던 악재가 팍 하고 등장하면서 막 하락을 기업들 막 진짜로 매출 안 나오고 망할 수도 있겠다. 뭐 왜 애초에 전 세계에서 그 무역이 막혔잖아요. 국가 간에 뭐 비행기부터 해가지고 뭐 항공부터 뭐 배 이런 것들 무역이 싹 다 막히고 국가별로 뭐 통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뭐 진짜로
관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해서 좀 턴을 시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이 어딜 가 이 자식아 하면서 더 끌어내린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 결국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합니다. 정책, 뭐 미증시만 이렇게 밀리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해서는 뭐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명예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행보를 계속 그 취임 이후부터 모든 업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뭐 극단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언급은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이제 협업이 아니죠. 협상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RSI 과매도는 항상 기회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키움이 안 열리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잠시만요. 이걸 아예 그냥 세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자, 나스닥 종합지수이고 얘가 자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24 꽤 강하죠. 제가 RSI에 대해서는 보통 24 그 다음에 그 20, 15 이런 구간들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시즌에 밀렸을 때도 이제 한 요쯤이에요. 한 25 뭐 이쯤이고 2019년 요때 이제 뭐 한 19 뭐 이 정도까지 가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RSI 24가 상당히 낮다. 좀 과매도 구간이다 라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갔다가 여기 내려오면 무조건 반등이야 이건 아닌데 저는 다음 주 중에 이제 좀 지수 반등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예요. 이게 뭐 절대적이다 이건 아니고 RSI가 24 구간 근데 지금 코로나 시즌에도 뭐 한 25 그 다음에 뭐 19년 해도 진짜 많이 밀렸을 때가 뭐 한 20 전후거든요. 이 정도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요때도 뭐 한 19이다 보니까 과매도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미 증시가 이렇게 밀렸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밀려 있죠. 차트 관점으로는. 거기다가 두 번째로 트럼프가 진짜로 그 업적이랑 명예 이런 걸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서 증시에 대해서 그냥 언급은 뭐 상관없다 증시 밀릴 거 알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왔다 관세 전쟁 지금 뭐 일단 포문은 열었지만 그 뒤에 이제 협상 여지는 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 협상을 진짜 칼처럼 차단할 것인가 그러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 양득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노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아무리 트럼프가 진짜 나 미국 대통령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 미증시 이렇게 밀리고 하면은 내부에서도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이제 신경 쓰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걸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뭐 바뀌지는 않겠지만 협상 여지는 분명히 열어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그런 액션도 그렇고 미국 어제 밤중에 이제 밀렸던 거는 분명히 중국이 맞불 관세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한 거기는 해요. 하락을 했다가 그 선물 구간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5에서 결국 뭐 한 2.56 뭐 이쯤까지 돌렸었던 즉 관세는 당연히 경제 안 좋아 뭐 침체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안 좋아 하는 건 알지만 그게 이미 많이 좀 반영이 된 구간이라는 거죠. 많이 반영이 됐고 관세는 정말 좀 특별한 스페셜한 그 느낌은 아니에요. 관세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선포를 했고 지수가 지금 저 꼭대기에 있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버티다가 관세 이제 부과하면서 요때 움직임도 관세 부과 나오고서는 결국 좀 턴을 시키나 싶었었죠. 턴을 시키나 싶었지만 그 이후에 관세가 생각보다 세니까 하루 밀렸었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 선포 딱
해가지고 그 중국이 관세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선물 그냥 한 1%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음봉 만들면 이쁘겠거니 했는데 이쁘겠거니를 넘어서 지금 와 이건 너무 좀 매력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구간이 8월 5일 그 엔캐리 트레이딩 공포감 구간을 거의 이탈하기 전까지 왔어요. 그 주변까지. 엔캐리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은 그 공포감이 좀 갑자기 탁 하고 등장하면서 미국 선물이 장중에 4%, 5%, 6% 막 이렇게 밀릴 정도로 좀 세게 하락을 했던 구간인데 그런 공포감에 대해서 주변까지 그리고서 어제 이런 관세는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는 관세 이슈로 뭐 당연히 심화되고 지지고 볶고하면은 안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서 맞는 것과 인지를 안 하고 맞을 때의 차이는 시장에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맞을 때는 좀 투매까지 이어져요. 이런 것처럼. 이때는 좀 투매라고 딱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지수 뭐 13%, 14% 밀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일단은 4월 9일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관세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맞으면 아픈 건 매한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미국 구간은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제 또 밤에도 뭐 구간 들어올지 아니면 뭐 저점 이탈하고 좀 어떻게 될지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은 미국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나올 건 나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제 관세에 대해 큰 틀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지수 단순 RSI 과매도 구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상당히 강하게 내려온 위치다라는 거 이건 차트 관점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즌에도 뭐 25,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뭐 2019년 때 그때도 이제 뭐 19 구간인데 지금 RSI가 24예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밀리면은 29간 뭐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죠. RSI는 그냥 단순하게 단기간에 좀 얼마나 많이 밀렸나 그거를 좀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단기간에 낙폭이 과하다. 코로나 시즌 그런 공포감이랑 하락했던 그 정도의 가중치로 갖다 지금 밀려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딩 이런 의미 있던 구간도 지금 슬쩍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의미 있게 사람들이 와 이거 공포감을 느낄 극대화되는 그런 자리죠. 네, 이제 보통은 이런 자리 이탈하면서부터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차트 관점 그리고 협상 여지는 뒤에 좀 봐야 된다는 거. 관세에 대해서는 결국 협상할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 자체에 대해서 움직임도 우리나라 증시도 목금은 상당히 준수하게 버틴 편이고 중국에 대해서 맞불 관세 나오면서 하락이 세기는 했지만 그 뒤에 좀 턴시키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세는 그래도 안 좋은 거니까 이제 반영은 하는데 이게 이 정도로 밀릴 것인가 하면서 밑골이 달았던 근데 요 이후에 파월이 확인 사살을 해가지고 더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요거 말고서도 유럽, EU 쪽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로 트럼프도 이제 좀 슬슬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중국은 뭐 미중 갈등, 패권 다툼 때문에 기본적인 타겟 대상이지만 여기다가 유럽까지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고 하면은 미국 이제 뭐 경제 담당을 한다거나 내부에서도 지금 슬쩍슬쩍 이제 외신 뉴스를 보다 보면은 트럼프 경제 말아먹는 거에 대해서 뭐 뉴스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트럼프가 좀 신경을 쓰겠죠.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사람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미치광이다. 맞아요. 미치광이일 수 있는데 미치광이이지만 사업가여가지고 분명히 신경 쓸 건 또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차트 낙폭 과대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다음 주 중에는 저는 제가 만약에 미장을 하고 있으면은 해가지고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테슬라가 만약에 저점 좀 이탈했으면은 뭐 한 조금만 예수금 해가지고 테슬라는 좀 한번 저점 이탈하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얘는 안 밀려 있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100을 깨고 요거는 반도체 관세 그런 내용이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좀 밀리기는 했는데 100이라는 구간 또 이탈한 것도 좀 의미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는 정말 깔끔하게 와 초록색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요 정도면은 트럼프도 조금 다음 주 중에는 관세 이후에 좀 정신 차리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기대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뭐 다음 주 당연히 봐야 되는데 미장은 다음 주 미장 하시는 분들은 예수금 있다면은 혹은 좀 신규 진입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부터 한 3-4번 정도 하락할 때마다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장이랑 우리나라랑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방식이 좀 저쪽은 이제 가치 투자하듯이 조금 길게 이렇게 보지 않나 싶기는 한데 구간이 너무 매력적이기는 해요. 저도 뭐 진짜 소액이라도 뭐 한 1억 정도 빼가지고 테슬라라도 한번 좀 사보고 싶은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갔다가 이건 저점 이탈하고 하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저점 이탈했으면 바로 예수금 넣어보긴 했을 것 같거든요. 미장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가지고 그 정도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다들 우려하시고 할 텐데 아마 다음 주 초 월화 중에 우리나라 이제 공포감 뭐 투매 이어지는지 좀 보기는 할 텐데 우리나라 투매 나오면은 저는 그 구간은 또 똑같이 엄청 또 좋게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도 방어 엄청 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깨고 이탈을 하면은 뒤에 미국이 조금만 안정되는 액션 보이면 바로 좀 턴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시황 증시라는 게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좀 대응이랑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정말 좀 과하게 미국 느낌이 이 정도면 저는 좀 살짝 좀 투매에 가깝게 투매 전 단계 정도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좀 투매랑 그 갈림길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하락은 좀 넘어섰고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락폭은 한 3%대까지기는 해요. 2% 3%대. 근데 이제 그거 넘고 그 전날도 밀렸는데 이틀 연속으로 미국이 이렇게 10% 넘었던 것도 코로나 이후엔 좀 처음이다라는 거. 여기다 그것도 있겠죠. 이틀 만에 10% 이상 하락 나스닥 기준 미국 코로나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과하게 강하게 밀린 것도 있어요. 이게 과하게라는 표현은 뭐 그 증시 더 공포감이 있으니까 뭐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 처음.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악재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있던 그런 거랑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그거랑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치고서 진짜 많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지나가고서 안정되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래저래 다 각자 계획은 다르셔요. 해가지고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 눌림 매매에서 조금 수익을 크게 보는 케이스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미국 피어 지수도 그 한 4인가 엄청 밀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부터 이제 뭐 분할 매수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상 승률도 그렇고 손익비가 좀 극대화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정도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최저점은 아니어도 저점 주변에서 잡을 수는 있겠구나. 딱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위치를 보면은.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이 아니죠.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 거라 해가지고 조금 주말 금요일 날 시장 결국에는 선물 좀 돌리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월이 딱 올라오면서 증시를 와르르 무너뜨리긴 했는데 다음 주는 좀 우리나라는 이제 큰 이벤트는 좀 지나갔고 이제 미증시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 위치인데 미증시가 좀 공포감을 많이 극대화시키는 구간까지 내려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뒤집어서 항상 개인들의 반대 생각을 했을 때는 엄청 매력적인 구간에 이제 진입 제대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특징은 뭔가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은 호재라던가
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갖다가 뭐 협상 여지 재무 통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뭐 협상 여지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킨다거나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호재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뉴스만 있으면 바로 좀 세게 돌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뭐 이제 미국 선물 보고 공포 엄청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말은 그래도 푹 쉬시고 그 다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키움은 주말 중에 좀 서버 점검 잘 해가지고 다시 멀쩡한 상태로 좀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